네,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오늘의 핵심 재료로 가득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 화요일에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전 거래일인 지난 7일 수요일 우리 양시장 1% 넘게 하락 마감했었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일명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9월의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리고 기나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분 좋게 양시장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전날 밤사이 미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꺾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양시장은 모두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다가 코스피는 0.3%가량 오른 2384선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1.25% 오르면서 전날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777선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해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개인은 9월 5일 하루를 제외하면 8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팔자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많이 움직인 업종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상승한 섹터가 훨씬 많았는데요. 먼저 코스피에서는 화학 업종이 1.78%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조강페인트가 2차 전지 소재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약간 반납했지만 그래도 20% 넘게 초급등했습니다. 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15% 넘게 많이 뛰었는데요. 식약처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이가 백신의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수화학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장 막바지에 급상승하면서 7%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또 섬유의복 섹터 이날장에서 1.53% 상승 마감했는데요. 성황과 박림이 각각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종이목재 섹터가 4.88%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동화기업이 대성목재공업을 흡수 합병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이날 8%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 섹터도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날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압병실 관련주로 분류되는 MVH 코리아가 13%,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약사 오라메드와 함께 당뇨 치료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메디콕스가 12% 급등하면서 섹터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임상 최종 성공하면서 계열사들 모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 마찬가지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4% 강세였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는 바로 철강 금속입니다.
풍산이 방산사업부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6% 넘게 급락했고요. 또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7% 넘게 떨어지면서 0.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주간과 S&T에너지가 5%대 약세로 마치면서 기계 섹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 마감하면서 통신 서비스 섹터가 3% 넘게 떨어졌고요. 그 전날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골드NS가 이날은 15% 넘게 급락하면서 출판 매체 복제 업종 2%대 약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방송 서비스 섹터는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던 한국정보통신이 6%, 나이스정보통신은 3%대 빠지면서 0.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에 많이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센코입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여수산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이날 시간외에서 8.92% 상승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3기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수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날 장중에서도 1.43%가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도 7%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라이온 캠텍인데요. 장 마감 후에 합성 왁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는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절 연휴로 쉬는 동안 미증시는 저점을 딛고 4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27%, 그리고 S&P 500도 1.06%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1%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만나볼 텐데요. 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일주일 만에 뵙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명절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미증시가 연일 계속적인 좀 상승, 마켓 랠리가 좀 나오면서 그 효과를 조금 우리 증시가 지금 보지를 못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안도감 랠리가 꾸준히 좀 나올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를 나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투자 포인트 자체는 기업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좀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과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데 이 시간에 기다리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이번 주에도 또 알찬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은 잠시 후에 종목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새 CEO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날개단 스타벅스를 주목하라라는 소식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가 길어지고 러시아 매장은 문을 닫았고요.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스타벅스는 연초에 고점에 대비해서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매장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업무 환경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등 노동운동을 펼치자 노조 리스크까지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 이상의 양호한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주가는 최근에 계속 반등하는 중인데요. 특히 렉스먼 내런시먼이 최근에 새로운 CEO로 임명이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벅스의 주가는 잭슨홀 미팅 이후 휘청이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이달 들어서 6% 넘게 오르는 등 선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악재들이 내년에는 호재로 바뀔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동 투자 역시 1년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것이고 노조 설립에 따른 역풍 또한 더욱 강력한 펀더멘털 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밤 열리는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 스타벅스에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음료 제조법에서 매장 구조까지 사업의 거의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면서 대변신을 준비 중인 스타벅스.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의 식품주들까지 함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식품이나 사료 관련주들이 저희 이제 올해 초에 좀 굉장히 좀 가격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이 사태로 인해서 이어진 건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의 비중 차지하는 퍼센트 자체가 30% 40%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에서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곡물 대란이라든지 그 곡물 가격 인상 이러한 여파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단기성이 좀 테마성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사료나 그리고 이제 식품 관련주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테마성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스타벅스가 지금의 좀 이슈, 이 부분을 좀 단기적인 이슈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우리 국내 증시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큰 상승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개선이 돼야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료나 식품 관련주, 그러니까 사료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곡물가 이런 가격 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업이 마진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사료주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좀 방어적인 형태의 주가 모습을 좀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전체적인 시장 밸류입니다. 시장 밸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로 빠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주들이나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이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식품주들의 좀 수급이 몰이가 된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바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조금 평단가가 회복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가 나온 이후에 좀 후속주로 저가 매수세 심리가 발동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스타벅스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수급 몰이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스타벅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사료주와 식품주들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깔끔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면은 이 코너 끝나고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야식 밀키트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역대급 엔저의 일본 주식을 사들이는 일학개미라는 소식입니다. 자,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은 7월에 대비해서 33% 늘어났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7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수 건수와 매도 건수를 합친 8월의 거래량은 지난달과 작년 동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2011년 집계 이후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서 정책 모멘텀이 크게 반영되는 국가인 만큼 일본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서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9월의 투자 매력도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제시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 하면 뭐 만성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죠. 엔화는 금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만큼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은 1998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140엔대로 올라서면서 엔화의 가치가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증시에 투자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전문가님께 일본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일본 증시가 지금 현재 뭐 모든 세계 증시들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안정적인 탄력 움직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엔화 약세 이 효과가 지금 일본 경제나 산업에 좀 톡톡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방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몰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적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지금 중단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일본 증시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지금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 리스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약세,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금 어느 정도 좀 방어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 쪽에 대한 좀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되냐라고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결국에는 이 미국의 이 긴축 리스크 자체는 지금 일본만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충분히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지표 자체 22 통화 정책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그 정책적인 기조나 긴축들의 이 발언 등에 인해 가지고 지금 증시가 일부 지금 위아래의 지금 레인지를 잡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증시에 대한 이 동결화 이 부분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이 국내 그러니까 일본 증시 내에서만이 이 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좀 움직여주는 밸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에 있어서는 결국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체 매개체는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매개체 자체는 결국엔 또 미국에 대한 효과를 확실히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정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좀 판단이라고는 들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미국에 대한 좀 중요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요시를 꼭 체크를 한 다음에 일본 증시에서도 좀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매력도를 조금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에 조금 더 흐름을 살펴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마지막 1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비트코인 한 달 만에 22,000달러를 넘으며 슬슬 반등하나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19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22,000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도 1,74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솔라나가 8% 이상, 그리고 폴카닷, 도지코인, 폴리곤 같은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은 최근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같은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공개될 8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서 향후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가상화폐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좀 덩달아 부진했는데요. 우리나라 명절 연휴 사이에 미국 시장이 많이 치고 올라오더니 가상화폐 시장도 좀 커플링 되려나 봅니다. 코인 시장의 이런 반등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봐도 될지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저는 그렇게 조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결국엔 지금 앞전에서도 몇 번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오히려 지금 주식에 대한 좀 비중을 좀 높여야 되고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들을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인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매출, 기업들마다 매출을 이런 발표들을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량에 따라 가지고 일부 좀 철회를 한다거나 좀 보상을 주는 이러한 제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좀 명확한 규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뭐 해당 기업에 대한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좀 모멘텀이라고 하죠.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투자자가 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어디 뭐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내 이 한국 투자자 보다는 오히려 지금 외국 투자자분들한테 대한 좀 유리한 이러한 좀 제스처가 지금 나와줄 수는 있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규제 자체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 그럼 규제가 만약에 앞으로 좀 잡히게 된다면은 그로 인한 위아래 변동폭은 또다시 좀 크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2만 달러 이상을 좀 회복을 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커플링 형상이 단기적으로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긴축이라든지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좀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 부분도 지금 국내 증시라도 똑같이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규제가 잡혀 있지가 않고 그리고 명확하게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순전히 지금 기술적인 모습, 그러니까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트레이딩 관점 자체가 좀 100%의 좀 지표성을 나타나주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가 굉장히 좀 더 높은 거는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투자자처가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는 안도감, 이 베어마켓 랠리라든지 안도감 랠리가 나와주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수익에 대한 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폐장이나 뭐 개장이라든지 이러한 규제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4시간 운영되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좀 도박성이 좀 크게 강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규제 자체도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한 다음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이런 가상화폐 시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꾸준하게 제시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기나긴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지금 하니까 지금 오늘은 저희 지난주 목요일 마감했던 우리 시장 얘기보다는 그 틈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얘기를 조금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장이 뭐 계속 저희가 거래일이 왔을 때는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희 쉬는 사이에 쭉쭉 그러니까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FOMC 예정이 돼 있고 네네. 한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 나오지는 않고 좀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지금 예상치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의존도 자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반영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나온 상황이고 지금 그쪽으로 좀 촉각이 많이 두드러져 있는데 네. 미증시가 지금 연일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기준치는 반영이 됐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증시만 봤을 때는. 그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연휴 기간 동안에 대한 미증시가 오히려 눌러주는 폭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증시도 당연히 이제 미증시의 효과를 받아서 좀 상승을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촉각을 둬야 되는 건 인플레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장기화가 계속 되냐, 아니면 지금 피크아웃이 돼서 좀 연준이 지금 긴축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줄어드냐, 이제 이 부분에 촉각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지금 인플레 피크아웃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가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이제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랠리가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이번에 또 9월 FOMC 이후에는 또 안도감 랠리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의 공격성을 제가 좀 넓히지 말라는 것은 아직 네. 좀 9월에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 인플레 피크아웃설에 대한 부분은 반영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본인이 말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둘기파적으로 좀 하게 되면은 강하게 또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증시가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완화 장치 역할을 조금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연준들 위원들 자체도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가 정확하다 뭐다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하기는 조금 이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9월 FOMC까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미국의 커플링 영상을 좀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와 줄 것 같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또 호재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좀 피해를 봤던 성장주들 있죠. 뭐 네, IT라든지 전기 전자라든지 네. 이 기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좀 매력도가 느껴져서 어.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 경상수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네.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지금 똑같이 가는 스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경상수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한국 증시가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또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인플레 피크아웃 얘기까지 나와버리게 네네. 되면은 오히려 증시는 강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오. 지금이 또 기회다 생각하고 네. 오늘은 조금 저가 매수가 좀 성장주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9월 FOMC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1월 FOMC를 조금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미장이 또 큰 이슈가 없이 많이 빠지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지만은 당분간 이제 다음 주 FOMC 있을 때까지는 또 조금 지켜보는 장세가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일단은 그런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개장 2분 정도 1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예상 지수가 코스피는 1.6%, 코스닥 1.3% 정도 지금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약간 기술주 위주로 이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에
근데 오늘 하루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와 있는 게 포스코 케미컬이에요. 매수가가 18만 원에 비중은 30%. 우리 포스코 케미컬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가 뭐 또 폐배터리 그 전에는 그렇죠. 약간 소재 관련이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엔 폐배터리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케미컬 일단 지난주에 마지막 종가는 16만 9천 원이었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최근 고점이 17만 2,500원이었거든요. 자, 18만 원까지는 조금 더 올라와서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전문가님께 빨리 바로 넘겨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 응급제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포스코 쪽에 최근에 또 포항 아, 제철소가 네네. 지금 가동을 좀 봤어요, 중단을 저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악재성으로 받아주냐라고 개인 투자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악재로 안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은 포항 제철소에서 생산량 자체 비중은 굉장히 크긴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광명 쪽의 이 건설 현장이 아직까지 가동 자체가 100%까지 올라오지가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력이 네. 지금 충분히 더 쓸 수가 있는데 인력을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항 제철소 쪽에 워낙에 생산량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포항 제철소가 지금 운행을 중단을 한다,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광명 쪽을 100%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마다 영업적인 적자가 본다고는 하지만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오히려 광명 쪽에 좀 가동률을 올리고 그리고 제철소 자체도 어느 정도의 좀 복구 작업이 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영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포스코 쪽에 대한 좀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아, 그리고 이제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좀 엠텍 쪽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포스코 엠텍. 근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제철소, 이 포항 제철소 자체에 좀 크게 비중이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80%는 대부분 광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광명 쪽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광명이 만약에 뭐 침수가 됐다거나 네. 그랬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 단기성인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 포항 제철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악재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PBR이나 뭐 PER 자체도 좀 굉장히 좀 고평가로는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평가로는 인식이 되는지 어. 아무래도 지금 가는 이유는 폐배터리죠. 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돌고 있고 지금 뭐 원부자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튬 사업 자체가 다른 원자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희귀광물이거든요. 네. 희귀광물은 특징적으로 한 번에 상승 기조로 타게 되면은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원재료들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기조에 리튬이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악재성 자체는 주가 상단을 좀 막을 만한 그런 제한적인 제스처는 나와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도 지금 네. 보니까 상승 출발해주고 있네요. 네, 네.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추세는 지금 잡힌 상황입니다. 추세는 잡힌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18만 4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18만 4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그리고 18만 4천 원 앞전 최고가 신고가 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네. 지지를 해준다면은 충분하게 20만 원대까지 저는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홀딩을 이어가지고 네.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네. 거의 뭐 다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고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대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네. 13만 원대까지만 깨지 않으면 되기 여유 때문에 있어요. 그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홀딩 이어가면서 충분하게 매수가 이상은 지금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이 지금도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축소를 하면서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케미컬 보니까 작년 한 10월쯤에 18만 원 3천 원 정도 올라갔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이제 2% 넘게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이 받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또 17만 3천 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18만 4천 원 무난하게 갈 수 있다. 13만 원 선만 잘 버텨준다면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 남아 있는 종목이고 아마 이제 우리 보유하시는 시청자
시청자님께서는 뭐 최근에 그런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어떡하지 이게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 아니라고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포스코 케미컬 이렇게 해서 그냥 보유하시고 계시면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들어온 것도 이것도 2차 전지 뭐 리튬 관련된 걸로 보여요. 에코프로인데요. 매수가는 14만 원에 비중은 40%, 비중은 조금 높으신 상황이세요. 양극재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지금 오늘 에코프로도 오늘 2차 전지들 조금 흐름이 좋은가 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 12만 8,1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여기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코프로도 관련해서 한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 전반적인 기술주 전반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마성에 오히려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도감만 들어선다고 하면은 네. 강하게 기술주들이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네. 2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기업성이 좋아요. 성장 모멘텀 자체가. 그런데 에코프로는 자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 대한 효과를 보는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자회사 기준 그 시가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시가총액 자체밖에. 네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 HN이 9월, 네네. 10월경에 지주사 전환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근데 그게 9월, 10월경에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건 지금 주가 자체가 에코프로 BM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 HN 효과는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HN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AP도 있고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자회사 자체가. 많더라고요, 뭐가. 근데 이 자회사들이 편입 효과를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에코프로 주가 밸류는 BM만 지금 주가가 편입이 된 거다. 그러면 지금 HN도 지금 기업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매출도 잘 내고 있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지분율까지 지금 50% 이상을 에코프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N까지 지수 편입 효과 그리고 네. 앞으로 또 지주사들에 대한 또 상장 부분에 대한 편입 효과를 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업성도 지금 뭐 기업이 지금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사업성이랑도 동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에코프로는 저는 조금 더 한 9만 원대 눌러줬을 때 잡았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10만 원대 부분대.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크게 뭐 고평가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앞전 신고가인 15만 7천 원 이상은 저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와, 비중이 40% 네. 정도니까 네. 오히려 추가 매수는 더 진행하지 마시고 남은 현금 비중은 다른 쪽에 좀 포트에 좀 집중을 하신 다음에 네. 40%는 좀 가지고 가신 다음에 앞전에 신고가 15만 7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반절 정도 줄인다든지 네. 그리고 그쪽을 지금 지지를 해준다면은 20만 원 레인지 잡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하면서 네, 네. 저는 오히려 좀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저는 뭐 지지 라인이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밀리지 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 에코프로가.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좀 9만 5천 원 밸류 이 라인만 좀 지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저는 신고가 이상까지도 좀 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코프로 뭐 지금도 계속 오늘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앞으로의 모멘텀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14만 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한 9만 5천 원 선에서 잡았다면 정말 최고일 것 같지만은 지금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비중 40% 비중이 조금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제 전고점인 15만 원, 15만 7천 원 정도 오면은 비중 조금 축소하시고 그 이후에도 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 확인하시면서 비중 약간씩 축소해 가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수익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한 종목 정도
정도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월요일에 만나 뵙게 되실 테니까요.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게임주. 근데 게임주들이 또 어제 또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게임주 중에서도 넥슨 게임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목요일 그때도 2% 정도 올라왔었어요. 우리 넥슨게임즈 현재가는 16,400원인데 오늘도 이 넥슨게임즈도 이제 오늘 상승장 속에서 3%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23,000원이면은 지금 8월 초에 이미 그 부근에서 한번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8월 한 말쯤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자 이제 게임주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최진욱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애매하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 자체는 좀 개별적인 재료가 좀 부각이 돼야만이 네.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빠진 이유는 히트2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신작,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트가 굉장히 히트를 좀 많이 쳤어요. 이제 히트가 어느 정도의 지금 신작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강하게 받았었는데 네. 이게 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히트2도 지금 결국에는 앞전에 대한 신규 모바일 게임처럼 똑같이 현질 유도성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쓰게 되면은 게임을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견 어떻게 보면 게임자들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게임을 낸다는 것 출시 자체가 좀 매출,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돈을 그렇죠.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품들은 꾸준하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지금 하반기 때 신작 모멘텀 자체가 지금 딱히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유료성 상품을 좀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어느 정도 피해는 안 봤다고 하지만 네.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19년도에도 적자였고 21년도에도 적자였고 22년도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20년도 한 12월 때는 네. 흑자로 돌아섰지만 지금 네. 2년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또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발이 동동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앞전에 던파 모바일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또 네. 던파 모바일도 히트를 치고 나서 이번에 합병까지 했었잖아요. 합병하고 처음 내놓은 게 히트2입니다. 히트2를 처음에 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은 지금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트래픽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운영진들이 지금 이 히트2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사업성이라든지 네. 게임성을 조금 바꿔가면서 네네. 다시 트래픽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지금 촉각을 조금 둬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 같이 23,000원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빠지게 되면은 추세가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좀 깨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상승한다고 추가 매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상승할 때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근데 항상 지금은 강조하셨죠. 저는 아직까지는 악재성이 조금 남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오히려 네. 지금 부근을 유지를 해준다. 네. 한 몇 거래일 정도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부근 한 15,600원대 지지해주면 여기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신 다음에 15,000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지켜보셔야 됩니다. 며칠 지켜보고 여기 부근을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한다 하면은 여기가 지금 추세 마지막 라인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깨면은 와장창.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 부근을 꼭 체크하신 다음에 지켜주면 추가 매수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가 23,000원이니까 앞전에 좀 박스권, 보합권,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 23,000원대에서 좀 터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성을 좀 지켜본 다음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네.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의 게임즈들 사랑 속에서 이제 넥슨 게임즈는 그래도 조금 힘들다. 일단은 그 히트2가 출시가 됐을 때 그때 그 8월 말쯤에 일단은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아직은 악재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저희 시청자님 매수가 23,000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넥슨 게임즈 지금 16,000원 선인데 일단 한 15,600원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지켜보시다가 그 근처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왜냐면 비중 20%라서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하시고 지금 원래 매수가셨던 한 23,000원 근처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넥슨 게임즈 조금 뭐 게임즈들 개별 이슈로 움직이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종목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빠르게 지수 체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지금 9시 14분인데요. 뭐 아까 출발하기 전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 한 1.8% 선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427선 그리고 코스닥 79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은 양시장에서 물량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오늘 조금 많이 떨어져서 1,37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아이고 아쉬워라.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이번 주 보내드리기 전에 이번 주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아주 알찬 재료로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동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이제 명절 연휴 때 잘 쉬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 주 이제 오늘 하루밖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알찬 재료로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들이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또 개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양시장 팔고 있고 외인 기관이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신용 부분이 잔고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증가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신용에 대한 좀 반대 매매도 지금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모빌리티 쪽입니다. 모빌리티 쪽에 대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지금 꾸준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인 호재성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호재성으로 봐야 됩니다. 폐배터리는. 그리고 그 안쪽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건주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옴시티 쪽은 성장성에 대한 이 모멘텀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쪽에 이 히르키우즈 쪽에 좀 철수를 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단발성이 상승 모멘텀이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모빌리티 쪽이랑 그리고 재건 쪽을 다시 지켜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이번 주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아주 따끈따끈한 재료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첫 번째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는 바로 모빌리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우리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저희 아까 종목 상담이랑 꾸준히 얘기를 해오던 부분인데요.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최준욱 전문가님께 꼼꼼한 투자 상담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한다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과 방송 중에 함께하는 종목 상담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조언에 따른 것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